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잃어버린 영혼의 숲이라 불리는 오래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다. 숲에 들어갔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어둠에 잠긴 숲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곤 했으며 신비로운 불빛이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다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기자였다.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나는 이곳에서 한적한 시골 생활을 즐기며 기사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무렵 마을에 잃어버린 영혼을 숲에 관한 소문이 다시 떠돌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이 전설을 파헤쳐 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살고 있으며 한 번 만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어느 날 밤 나는 촬영 장비를 챙겨 들고 숲으로 향했다. 달빛이 흐릿하게 나를 비추고 있었고 온통 기이한 정막이 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나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갑자기 이상한 형체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다.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과 비어있는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형체는 내게 점점 다가왔고 공포에 질린 나는 그 자리에 얼붙고 말았다. 잠시 후 그 형체는 이해할 수 없는 발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언어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넘쳐났고 귀에는 끝없는 속삭임이 가득했다. 나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 형체를 따라 숲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자 나는 오래된 신전 폐허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많은 촛불로 둘러싸인 제단이 있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그곳엔 여러 개의 얼굴이 화려하게 그려진 돌판이 있었고 그 속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절박한 내게 도움을 청하는 듯 보였다. 이성마저 거의 잃어가던 그때 어디선가 급히 찾아온 마을의 한 노인이 나를 불러냈다. 그는 고대의 주문을 외우며 제단을 깨뜨리려 하였다. 그의 목소리와 제단을 깨는 소리가 어우러지자 신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지어 노인이 마지막 주문을 외치자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형체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나는 노인과 함께 숲을 탈출하며 겨우 정신을 차렸고 결국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신전과 형체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저마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잃어버린 영혼의 숲에 대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내게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이 세상 것이라기엔 너무도 기이했다. 지금도 가끔씩 고요한 밤이면 그 숲에서 들려오던 속삭임과 그 형체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먼 곳에서의 판타지일 뿐이라며 스스로 위로해본다. 그래야지만 겨우 평온한 일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외진 장소였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유난히 어두웠는데 그것은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마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해가 지기 전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과거의 사건들 때문인지 이곳 사람들은 유독 외지인들을 경계하며 그들과의 접촉을 꺼렸다. 어느 해 여름 대학생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을 만끽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즐기길 원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간판에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 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친구들은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첫날 밤 그들은 근처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빌려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밤이 되기 전에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농담을 떠나 그들의 태도는 진지했다. 친구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제공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엔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준호는 그것이 바람과 나뭇잎의 마찰음이라며
친구들을 안심시켰다. 중간에 누구라도 묵묵히 대꾸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속삭임은 점점 꼬릿해졌고 그 내용은 그들을 향한 경고였다. 돌아가.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렸지만 정체불명의 소리가 그저 장난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날 밤 장혜라는 친구가 실종되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놀란 친구들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그녀를 찾으러 숲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장애의 신발과 핏자국이었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즉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넓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숲속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점점 광기에 가까워졌다. 결국 아침이 밝으면서 그들은 길을 찾아냈지만 그들 중 몇 명은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친구들을 위로했지만 거의 모든 주민들이 경고를 무시한 데가 낙오하였다. 그 후 남은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은 씻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겨졌고 다시는 방문객이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했다.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보통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두 번 다시 어두운 곳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공포는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마을의 간판은 변하지 않았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문구는 외지인들에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곳은 단지 한낱 찾길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현실로 가는 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 평범한 회사원으로 한국의 어느 이름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 어느 밤에 일어났다.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아파트로 들어왔다. 비가 쏟아지는 만큼 고요했다. 도시의 소음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린 그런 밤이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샤워를 한 뒤 거실 소파에 몸을 맡겼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어쩐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듯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채널을 돌려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없었다. 결국에는 리모컨을 두고 마냥 멍하니 누워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나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시간은 밤 11시.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고 택배는 더욱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다시 똑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방문 쪽에 있던 작은 구멍으로 바라보았다. 그 못 본 적의 얼굴이 서 있었다. 검정색 긴 코트를 입고 있으며 긴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그의 표정을 숨기고 있었다. 난 다시 한번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그저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상당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살고 있는 거 맞죠? 잠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불현듯 오싹한 느낌이 들었고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슬며시 뒷걸음질치고는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은 채 나는 문을 잠그고 다시 소파에 누웠다. 하지만 이내 문득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 생각이 났다. 혹시나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 나는 가끔 할머니를 돕곤 했기 때문이다. 다시 현관문 앞에 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할머니 집으로 갔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급하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다행히 문은 열렸다. 할머니, 저요. 지훈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외쳤다. 그러자 방 안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방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상기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잠 왔었니?
문 누가 두드렸어?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긴 했어요. 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다. 저 사람은 몇 해 전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야. 여기를 전전하며 살던 외지인이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귀신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이후로 비 오는 날마다 어쩐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을 다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날의 체험은 여전히 내가 비 오는 날 우산을 꼼꼼히 챙기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그 비 오는 밤에 손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려움을 떨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날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항상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